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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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제네시스의 GV70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의 GV70이라고 했는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잠깐 서두를 시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GV70은 신형이 나와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굳이 구형인데 왜 찍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차 보통 할인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다수의 수입차는 할인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 국산차는 할인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신형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규형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생산이 완료된 규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소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고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형이 좋아요, 무조건 신형으로 사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가성비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의 규형 빠르게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2.5 가솔린 모델이고 2륜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가격은 기본적으로 5,04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옵션 대박입니다. 옵션이 약 1,300만 원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 가격은 무려 6,361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300만 원이나 옵션이 들어간 차량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전면부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릴에 대한 변경은 없는데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넷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로고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움푹 파여 있고 양 사이드는 돔 형태로 살짝 솟아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릴 같은 경우는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보다는 이런 식의 크롬 라인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릴뿐만이 아니라 하단부, 즉 언더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크롬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는 다소 올드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네시스의 GV70은 이 브랜드 감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그렇게 올드해 보이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옵션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양과 그리고 편의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앞유리 쪽에 보시면은 빌트인 캠 옵션으로 인해서 전방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량이 역동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모던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입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1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75mm로 딱 그냥 중형 SUV에 맞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갔었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의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19인치의 휠 디자인도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넣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옵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가 버튼 형태가 아니라 터치 타입이라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2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컴포트 액세스가 앞좌석에만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도 역시나 크롬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이지만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 하단 부분과 더불어 상단 부분 그리고 루프렛마저도 이런 식으로 크롬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은 광이 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무광의 스타일로 살려놓았기 때문에 올드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크롬이 있긴 하지만 하단 부분의 크롬 같은 경우에는 무광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반짝이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V70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쿠페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디자인을 잘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외건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왜 외건 형태의 디자인인지 제가 일단 후면 가서 마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얼핏 봐서는 사실상 이게 외건형이 아니라 거의 쿠페형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가격이 옵션 포함가 6,30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압축 도어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고요. 후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제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 쿠페형처럼 보이지만 정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쿠페가 아니라 외건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쿠페 형태 같았었으면은 공기 와류 현상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지만 외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뒷유리가 지저분해져서 이런 식으로 와이퍼를 필수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가 있으면 외건 형태, 없으면 쿠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GV70이 있고 우측에는 아무런 레터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륜 구동이다라고 만나보실 수 있는데 다른 국산차들처럼 전륜 구동이 아니라 후륜 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4륜 구동으로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정확히 297만 원, 약 300여만 원을 추가를 하시면은 4륜 구동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과 측면 내부도 그랬었지만 확실히 후면 내부도 역시나 이렇게 하단 부분에 크롬 라인들 장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 차량의 배기팁이 실제적으로 뚫려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GV70은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한 발씩이기 때문에 듀얼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요. 만약에 스포츠 패키지로 하면은 이렇게 배기팁이 지금은 조금 각져 있는 모양이라고는 하지만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그라미 큰 원형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 제네시스는 대부분 이렇게 와이퍼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이 열리는데 당연히 전동입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은 그냥 딱 중형급 SUV에 딱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간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쿠페 형태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중형 SUV보다는 조금 좁은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일단 폴딩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건 아니고 이 비율이 6대 4의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제네시스 정도 되면은 4대 2대 4의 비율로 해줬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시거잭이 이렇게 우측에 있다는 거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만 열었을 때는 별로 넓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만약에 하시면은 추가적인 적재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안쪽까지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적재 공간이 나쁘지 않다. 기본적으로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적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은 브라운 시트가 가장 먼저 운전자를 만나주게 되는데 확실히 조금 어두운 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블랙 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화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아니라 2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기본 옵션 차이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기능적으로는 이 시트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즉 SDS 1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2로 업그레이드가 되시면은 나파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파 가죽 고유의 퀼팅이 들어가는 것도 한 몫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투톤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사이드는 검정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 바라며 탑승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탑승을 해봤는데요. 옵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과 2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1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 2는 방금 말씀드린 파퓰러 패키지 1과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석과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 즉 18방향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카드 키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은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 하나 아쉬움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바로 이 핸들입니다. 물론 신형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이 이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얘는 아쉽게도 흔히들 말씀하시는 좀 이제 바퀴벌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바퀴벌레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를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후방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어서 훨씬 더 주차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럭셔리한 브랜드로 이제는 뽑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크롬 혹은 뭐 알루미늄으로 이런 식으로 몰딩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화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형이다 보니까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조금 독립적인 것은 요즘 추세랑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가 워낙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호불호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마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수납력도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네온 컵홀더 기능까지 만약에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안쪽까지 조금은 파여 있기 때문에 수납력 하나만큼은 확실히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2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이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넣었습니다. 썬블라인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동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동 형태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따로 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고품질의 음질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존은 아니지만 3존의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여름철, 한여름에도 훨씬 더 시원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썬루프 옵션은 따로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천장은 그냥 막혀 있는데 옵션 추가에 따라서 스웨이드 재질로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 옛날에는 스웨이드 재질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륜 구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간성이 결코 나쁘진 않은데요. 운전석을 제가 지금 리뷰를 하기 위해서 뒤로 쭉 빼놓았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패밀리카로 상당히 좋게 여겨질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끝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썬루프와 사운드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만 빠졌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을 GV70 차량도 이렇게 옵션이 빵빵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오산입니다. 내가 어떤 식의 옵션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에 따라서 추가되는 옵션도 있는 반면 빠지는 옵션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확실한 부분은 신형보다 가성비 혹은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구형이라는 게 조금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워낙 좋은 브랜드로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도 결코 불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재고가 금방금방 소진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빠른 견적 필요하신 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